안녕하세요. 본격 프로농구 매거진 프로그램 비바 점프볼 시즌2의 오정현입니다. 프로농구에서는 이맘때를 마법과 비극의 계절이라고 하죠. 우승을 위한 승수, 매직 넘버와 최하위를 결정짓는 패수, 트래직 넘버를 빗댄 말인데요.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죠? 네, 올 시즌 부동의 1위 동부가 최근 3연승으로 우승 매직 넘버를 6으로 줄였죠. 반면 최하위 오리온스는 지난 일요일 동부에 져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막판 상위권 판도를 뒤흔들 고춧가루 팀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법과 비극이 공존했던 한 주간 코트 소식으로 오늘 비바 점프볼 시작해볼까요? 화요일 쏘는 족적 그대로 고리로구나. 슛 성공률 100%. 박홍근의 믿기지 않는 활약으로 삼성이 단독 2위가 됐구나. 우와. 박홍근이 빛난 건 무엇보다 절묘한 타이밍. 39대 43으로 앞선 3쿼터 초반. 강혁이 공을 흘리자 샷 클락은 제로를 향하고 박홍근 잡아 무작정 던진 게 거저와 함께 이야 림을 통과하는구나. 타이밍 참으로 절묘하다. 이번엔 LG의 공격이 이어지는데 현접이 멋들어진 백패스를 앞불사 시간이 없네. 에이구 공격 시간 끝이네. 현주력이 24초는 너무 짧았고 박홍근에게 24초는 충분했을까? 올 시즌 최고 성적을 펼친 박선 주수건 안 감독? 연봉이 아깝지 않더나. 저번에 감독님이 보니까 연봉값 했다고 그러고 또 며칠 엊그제 게임 보니까 연봉이 작다고 그러는데 작으면 감독님 연봉을 떼서 저한테 더 보태주시겠죠. 그게 가능할까요? 증거 자료에 있으니까 들이대야죠, 그때는. 수요일 코트에 이게 웬 케이크이고. 아하, 신이상의 34번째 생일빵이로구나. 팬들의 축하로 완전 좋은 신선수. 더블더블 빵빵한 활약으로 답례를 하는구나. 신선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34번째 생일이잖아요. 34번째는 괜히 얘기했나요, 제가? 또 생일을 맞이해서 팬들이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하니까 너무나 고맙고 팬들한테 저희가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 KCC가 3연승으로 공동 3위에 오른 점실에선 제 뭐야 쇼가 펼쳐졌구나. 11대 10으로 맞선 1쿼터 레더 크럼프 1대1. 이때 가로채는 신명호. 띄워주자. 이런 다시 이런 결국 서장훈이 마무리하는구나.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쟤네들 뭐야. KCC가 10점 차이로 달아난 4쿼터. 갑자기 추승균이 코트에 나뒹군다. 느린 화면으로 보니 인터셉터다 충돌했는데 레더의 반응이 좀 험했다. 공으로 지그를 하자 추 선수의 짧은 비명. 쟤 뭐야. 잠시 후 또 충돌했다. 추승균 꽃밑 돌파. 또 레더다. 충격이 컸는데 미동도 않던 그가 힘겹게 일어나 외친 한마디. 쟤 정말 뭐야. (59대 59로) 맞선 4쿼터. 하필 자이트가 마냥 무서운 크럼프가 기회를 잡았는데 심호 크게 하고 휙. 역시나다. 이구도 역시나다. 이때 허 감독 오알. 쟤 정말 도대체 뭐야. 금요일 원주에선 북나라 투앤 덩크, 리버스 덩크. 또 전자랜드 셰넌이 덩크쇼를 펼쳤지만 연장 끝에 우승 건 매직 넘버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선두 동부였구나. 토요일 서장훈이 이훅 슛으로 프로 통산 첫 9,700득점 고지를 밟은 전주에선 웃지 못할 포복쇼가 펼쳐졌구나. 71대 70으로 KCC가 한 점 앞선 4쿼터. 러빈슨 놓친 거 크럼프가 살림에 떼그러고 신기성이 갔다.
육중한 몸에 크럼프가 날았지만 공은 신기승에게. 그리하여 KTF의 속공인가 했는데 잠시 지연되다 핸드링 놓치면서 또다시 떼굴떼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 되니까 다리 잡고. 포복쇼도 이런 포복쇼가 없다. KTF 임명훈에겐 볼이란, 아니 바지란. 일요일 인천에선 어이쿠, 격전 끝에 KTNG가 승리를 거뒀구나. 달아나는 석점포에 아이처럼 펄쩍 뛰던 김일두. 종료 직전 승리를 확신하는 석점포를 넣고 만세를 부르는구나. 당신을 금주의 베스트 포즈로 선정합니다. 3연승의 선두 동부, 자력 우승까지는 이제 6승 남았죠? 4연승의 KCC, 공동 2위와는 불과 반경기 차네요. 전자랜드가 주간 2패로 주춤했죠. SK와 공동 6위 자리를 허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섭입니다. 네, 가까이서 보고 정말 놀랐어요. 얼굴이 너무 작으셔서 정말 실물이 멋지신데요. 과찬이십니다. 네, 보통 선수들 이름 앞에는 수식어가 붙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규섭 선수는 항상 그냥 이규섭이었어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뭐 농구를 더 열심히 해야 되나요? 그래야 제2의 누구라고 불러주지 않나? 혹시 뭐 불리고 싶은 별명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저는 지금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뭐 계속 그냥 열심히 한 이규섭이라고 계속 이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냥 이규섭 자체로 불러달라 이런 예. 말씀이셨는데요. 예. 오늘 말씀도 잘하시고 스타인 비바 정말 기대됩니다. 혹시 지난주에 출연했던 정영삼 선수가 남긴 말 들으셨어요? 예. 어떻게? 규섭이 형 욕 보이소. 욕 봐야죠, 오늘 그러면. 볼 준비 철저히 되셨나요? 예, 뭐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규섭 선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그 작은 형이 키가 갑자기 너무 커서 농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내가 이제 형 하는데 궁금하니까 어릴 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농구를. 고대를 입학해서 어린 나이에 제가 진짜 농구를 잘한다는 착각이 잠깐 있었던 때인데 제 선배들이 다 너무 잘했어요, 진짜. 그 벽이 너무 커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군대 갔는데 그때 장훈 형을 영입하게 됐고 팀이 날 맞춰주길 원하기 전에 내가 팀이 원하는 대로 맞춰야 된다는 생각에 변신을 생각을 해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근데 던지는 것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막히고 뭐 슛도 못 쏴보고 막 이러면서 느끼면서 이제 계속 고쳐나간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바뀌는 모습에 저도 굉장히 즐거웠고 개인적으로 좀 힘들지만 그래도 계속 할 수 있다는 자신도 있었고 센터에서 포드로 이렇게 변신에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한 건데 지금도 아직도 전 좀 더 보여줄 게 많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뭐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을 해서 계속 발전되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어요. 이규섭 선수의 농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억들을 쭉 짚어봤는데요. 이규섭 선수 하면 늘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잖아요. 프로에서도 드래프트 1순위로 입단해서 신인 왕의 통합 우승까지 정말 화려하게 데뷔를 했는데 그 많은 순간들 중에서도 정말 기억에 남는 최고의 순간이 있다면요? 개인적으로 뭐 2002 아시안 게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제가 뭐 비록 같이 게임은 뛰지 못했지만 네. 뭐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에 제가 같이 팀의 한 일원으로서 같이 참가했고 같이 이렇게 게임장에서 같이 이렇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이고요. 제 선배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또 존경스러웠는데 네.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 영광스러웠던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셨을 때가 상무 소속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복무 중에 동료들이 그렇게 군면제가 되는 거를 보시고 솔직히 어떠셨어요? 뭐 좀 아쉬운 점도 많았고 또 어떨 때는 진짜 좀 내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사실 이게 또 그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 당시에 네. 참 아쉽지만 그래도 뭐 군대 가서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또 뭐 좋은 점도 많았고요. 그리고 가서 일단 제 포지션을 변화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 뭐 거기서 뭐 상현이 형을 또 만나고 또 좋은 그 군대에서 제 또래 동기들을 만나면서 뭐 다 저를 조금씩 도와줘서 제가 그때 좀 많이 이렇게 포지션 변경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 이규섭 예. 선수의 명품 슛이 탄생한 건가요? 명품주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뭐 그때 많은 연습을 좀 하고 뭐 그러면서 좀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때. 그렇군요. 개인적으로는 2003년 ABC 대회 때가 가장 예. 기억에 남는데요. 그때 국제대회에 가장 잘 어울리는 3점 슈터라는 별명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뭐 그때는 좀 운이 많이 좋았고요. 개인적으로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포지션에 있는 형들이 네. 좀 부상으로 좀 많은 경기에 참여할 수 없는 그게 많았고 또 전창진 감독님께서 그때 대표팀 감독을 맡으시면서 저한테 굉장히 힘을 좀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뭐 자신 있게 원래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센터라는 인식에 네. 이렇게 외곽슛 쏘는 거를 이렇게 그다지 이렇게 선호하지 않았는데 뭐 전창진 감독께서 과감하게 제 그걸 인정을 좀 해주시면서 그게 좀 제 자신감을 북돋아줬던 게 제가 좀 오버해서 좀 잘하지 않았나 그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네. 그런데 그 국제대회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3점 슈터라는 이규섭 선수가 네. 정작 소속팀에 오셔가지고는 벤치 지키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요. 또 출전 시간도 또 줄어들었고 예. 또 식스맨이라는 소리도 들리고 그렇게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 같았는데 어떠세요? 예, 그때 뭐 자유계약 제도가 되고 또 그 장훈이 형이 또 저희 팀에 오게 되면서 뭐 본의 아니게 제가 식스맨으로 좀 됐는데 뭐 그때 사실 개인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죠.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근데 그렇게 좀 힘들고 그랬을 게 또 과정이 있으니까 네. 또 지금 어느 정도 그때 좀 많이 좀 또 성숙한 것 같아요. 그때 뭐 팀에 예를 들어서 식스맨들이나 그 게임에 잠깐 출연하는 그 친구들의 마음도 좀 이해가 됐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조절하는 능력이나 뭐 예를 들어서 쉬고 있다 다시 들어가서 바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네. 뭐 좀 어떻게 보면 업앤다운이 다 언제나 있는데 그때가 좀 안 좋았지만 그래도 뭐 그때 뭐 가장 중요한 우승이라는 것도 했고 네. 뭐 굉장히 뭐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또 스윙맨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힘든 시기가 있어서 올 예. 시즌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서장훈 선수가 KCC로 가면서 이상민 선수랑 함께 호흡을 맞출 계기가 됐는데 예. 지난 시즌 삼성과 올 시즌 삼성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높이의 팀에서 스피드의 팀으로 전환이 되면서 올해는 저희가 굉장히 빠른 농구와 뭐 다량 득점으로 뭐 많은 실점도 하고 있지만 뭐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바뀐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좀 높이가 안정돼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지키는 농구가 위주로 됐다면 지금은 이제 저희가 뛰는 농구로서 스코어가 서로 많이 나는 경기를 하는 거 하니까 오히려 팬들은 보시기에는 더 뭐 좋아하시고 더 즐거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쯤 이규섭 선수의 코트 밖 소식이 궁금하신 팬들도 참 많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훈련장이며 숙소며 쭉 따라다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 삼성농구단의 연습장을 찾아가 봤다. 큰 동작으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이규섭 선수 발견. 아니 이 자세는 자신만의 3점슛 비법인가요? 아니 뭐 다 다른 선수들도 같이 하는 거예요. 특별히 좋았다보다는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 점점 외곽으로 나오면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 바뀐 거죠. 그동안에 뭐 이건 뭐 한순간에 이렇게 좋아지거나 그런 거 가장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되고 어릴 때부터. 감독님 이규섭 선수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해요. 지난 몇 년 동안 게임 타임이 좀 적었어요. 마음고생도 심했는데 올해부터는 규섭이가 우리 팀의 매우 중심축인 없어서는 안 되는
그 핵 같은 존재입니다. 휴식 시간 갑자기 그가 사라졌다. 물어물어 휴게실을 찾아간 취재진.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이규섭 선수 발견. 대체 무슨 일이라도 난 걸까? 긴장된 표정에 빠른 손놀림. 아하, 그는 컴퓨터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이거 후배 같아요. 어떤 배경을 쓰셨나요? 박영민 선수요. 그때 컴퓨터 게임 사부가 등장하는데, 사부님, 이규섭 선수의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10명 중에 한 7등, 8등. 오, 나머지 뒤에는 누군가요? 뒤에? 네. 상민형이랑 저 옆에 있는 애랑. 졌어. 누가 졌나요? 규섭형이 졌어요. 이규섭 졌다는데 이거.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5등 안에 들 수 있겠지라는 바람으로 이규섭 선수는 오늘도 열심히 클릭합니다. 박영민이 제일 무시해요. 이거라도 할 때 무시해야죠. 제가 농구할 때 무시를 많이 당하거든요. 농구할 때 많이. 아니, 내가 언제 무시했다고 그래? 함께 식사하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평소 이규섭 선수의 모습은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프로 오기 전에 소문이 무섭다는 소문이 있어갖고 경계 대상이었는데 직접 와보니까 별로 안 무섭더라고요. 3년째 같은 방을 쓰는 이정석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인상 속 이런 게 좀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좀 무섭게 생각들 하시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고 좀 뭐 후배들도 많이 챙겨주고 뭐 또 먹을 것도 좀 옛날에 좀 사준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니 그런 게 없더라고요. 처자식 생겨봐. 아껴야 한다니까. 가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주로 쉴 때. 저도 테레비 보고 싶은데 너무 일찍 자가지고 특별한 일 아니면은 한 12시쯤 잠에 들어서 한 8시쯤 꼭 일어나요. 컴퓨터 앞에서 또 게임을 하는 건가 했더니 인터넷을 통해 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규섭 선수. 팬들에게 소홀하지 않기 위해 되도록이면 자주 방문하려고 노력한다. 코트에서 열심히 하는 게 팬들한테 뭐 조금이라도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뭐 이렇게 팬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또 존재하는 거고 또 이렇게 힘이 되는 거죠. 연고지 라이벌 서울 SK와의 경기가 있던 날, 시즌 막바지 치열한 순위 경쟁을 지켜보려는 농구 팬들로 가득 찼다. 더불어 삼성의 외곽 득점퍼 이규섭 선수의 활약도 이어졌다. 서울 양팀을 응원하러 온 수많은 팬들 속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다. TV 속에서만 봤지만 친근하게 느껴지는 두 사람. 저기요, 누구 응원하러 오셨어요? 저는 규섭이를 응원하는데 편은 SK 편. 왜냐하면 저한테는요 김태수 선수 응원하러 온다고 오늘 그랬어요. 태술이하고도 친한 농구 선수를 많이 친한데 규섭이는 내가 질 데가 없어. 한 20년 지기 친구니까 20년 지기 친구니까.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규섭이보다 싸움을 잘하고 뭐 달리기도 잘하고 제가 운동을 더 잘했어요. 그걸 누가 믿으라고요? 규섭이도 알아요. 제가 오래 달리기도 잘하고 그랬는데. 배봐요. 그런데 저는 이제 공부도 잘해갖고 공부 쪽으로 갔고 규섭이는 운동을 꾸준히 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친구예요. 성공할 줄 알았어요. 진짜. 규섭아, 너 활약 잘 보고 있다. 더 좋은 성적 많이 내서 챔피언 결정전에서 꼭 챔피언 되길 바란다. 이규섭 화이팅! 이날 파울 53개를 주고받은 양팀은 경기 종료 직전 격앙된 감정이 충돌하며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모습을 보였다. 팀의 형님답게 흥분한 선수들을 진정시키는 노련함을 발휘하는 이규섭 선수. 결국 주전 선수들이 고른 득점을 보인 삼성이 승리를 거두며 2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다. 팬들에게 죄송하고 좀 나오지 말아야 될 장면이 자꾸 나오는데 이게 막판에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즌이 끝나면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같이 올 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그맨 김범용 씨가 20년 지기 친구라고요. 예. 근데 정말 어릴 때는 이규섭 선수보다 운동을 잘했나요? 본인 생각이겠죠? 아니, 그게 어떻게 된 게 SK를 응원합니까? 그러니까요. 참, 그날부로 연락처를 지워버렸어요. 핸드폰에서. 예. 근데 영상을 보니까 이정석 선수가 등남하면서 달라졌다고 했는데 부인과 2세 모습이 궁금합니다. 많은 팬들이 또 궁금해하실 텐데요. 왜 공개를 안 하세요? 아니 뭐 그 큰 이유는 없고요. 뭐 그냥
개인적인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제 생활을 좀 보호하고 싶고 네. 그리고 또 좀 요즘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다 보니까 이렇게 댓글들이 달리는데 거기에 혹시라도 저희 가족들이 좀 조금이라도 좀 상처를 입지 않을까라는 네. 우려 속에서 제가 그냥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담이 되죠. 이제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예. 특히 아버지 뒷바라지가 대단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셨나요? 예, 제가 이제 농구를 처음 시작한 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이제 농구공을 잡았는데 네. 그때부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한 8년간을 그 아버지께서는 새벽 6시에 저를 학교에 이제 운동 체육관에 이렇게 데려다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어려서 그걸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출근 시간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걸 저 핑계 삼아 운동을 좀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뭐 아버지는 그걸 하루도 안 빼주시고 저 운동할 때 좀 피곤할까봐 그렇게 해주시고 또 어머니가 뭐 도시락을 하루에 3개씩을 이렇게 싸가지고 저 보내셨어요 학교를. 네. 지금도 부모님이 그 제가 뛰는 전 경기를 다 보고 계신데 뭐 굉장히 좀 감사드리고 뭐 제가 이렇게 크는데 원동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부모님이 그렇게 뒷바라지도 참 정성스러우셨지만 또 예의에 대해서는 또 엄격하게 가르치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그 경기를 보시고는 또 많이 이렇게 혼내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경기? 1년 전에 오리온스와의 경기였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이기섭 선수에게 많이 주문하고 있고요. 아무튼간에 지금 대구 오리온스가 상당히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이클이 이렇게 주고 네가 조금 가야 그것도 있던다고. 어? 멤버스가 최선을 내가 쳤는데 이걸 어떻게 가냐고요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야, 네이트. 아니 이때 누리꾼들 사이에 돌던 동영상으로 좀 진땀 좀 빼셨겠어요. 이렇게 얘기 나눠보니까 정말 예의가 바르신데 좀 건방지다 이런 얘기까지 돌았어요. 이때 상황 설명 좀 해주시죠. 저 화면을 보면 정말 건방진데 저 그 당시 그 상황이 지금 저 화면에 좀 정확히 안 잡히는데 그 전에부터 좀 감독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좀 예의가 좀 잘못돼 있었고 그 경기장에서 근데 네. 물론 뭐 그날의 행동에 대해서는 제가 뭐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 편집이나 이런 과정에서 정말 제가 좀 이렇게 좀 많이 속상할 정도로 편집이 네. 돼서 인터넷에 많이 나돌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께서 전화가 오셔서 저를 되게 많이 꾸짖으셨는데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근데 예. 그 인터넷이란 그 팬들이 올리는 그 동영상이 그 편집하는 그게 생각보다 그리고 사실 방송에 나오는 것도 그 잘 아시겠지만 어느 한 부분은 마이크가 들어가서 나오지만 그 전이나 그 마지막 부분은 마이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그렇죠. 하필 제가 딱 그 안 좋은 모습만 어떻게 마이크가 들어와서 그래서 뭐 어쨌든 이건 뭐 이 자리를 비워서 뭐 팬들에게 네. 뭐 죄송하다고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작전 타임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 또 요즘에 저희 비바 점프볼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우리 안 감독님 작전 타임이 또 장안의 화제잖아요. 예. 선수들 사이에서 그렇게 반응은 어떤지? 근데 그 부분도 일단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감독님의 지시가 있는데 이제 그 선수가 이제 뛰는 선수가 매번 이게 틀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뭐 가드가 저희 팀 같은 경우 2명이 들어갈 수 있고 3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포워드가 2명, 3명이 있는데 감독께서 이제 큰 틀에 이제 작전을 지시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근데 그게 좀 약간 그 화면상으로는 마치 저희가 같이 뭐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감독님께서 지시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저는 어디에서요를 이제 하는 부분인데 네. 역시 이것도 방송의 그 편집 기술이 뛰어나서 네. 어쨌든 예. 안 감독님이 이렇게 상당히 정감 있는 캐릭터로 요즘에 인기를 많이 이렇게 얻으셨는데 예. 그런 사실을 또 안 감독께서 아시나요? 아마 아시지 않을까요? 인터넷에 본인 그 성함을 이렇게 치시면 감독님 성함을 치시면 아마 뜻이 뭐 다 요즘 많이 뜨니까 글들이 아마 혼자 보셨을 거예요. 방에서. 자, 오늘 이규석 선수가 나오셔서 참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부터는 팬들의 더 까다로운 질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15초 안에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준비되셨나요? 예. 시작합니다. 스타인 비바 이규섭 이것이 궁금하다.
선수가 이봉주 선수랑 일촌이던데 왜 일촌인 거예요? 이봉주 선수랑 혹시 친하세요? 이봉주 선수가 1촌을 신청했으니까 1촌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친분을 갖고 싶지만 뭐 그냥 사이에서 이렇게 연락을 하는 사이입니다. 양말을 무릎까지 올려 신으시는데요. 그게 혹시 징크스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왜 항상 반스타킹만 신으세요? 이게 반스타킹이 아니라 이제 농구 제품의 슬리브라는 제품인데 네. 그게 이제 보온 효과도 있어서 근육을 약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발목 부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항상 착용합니다. 김정환의 블락샷이 어르신이 어렸을 덕분에 이겼어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써요? 평소에 감독님 뭐라고 그러세요? 언제 나이를 들으셨다고 생각하세요? 감독님께서 저를 그 경기장이나 이럴 때 부를 때는 그냥 간단하게 가운데 이름만 불러서 큐라고 부르고요. 네.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야구도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년 전으로 돌아가신다면 무슨 운동을 하시겠어요? 야구를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데요.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농구를 해야 됩니다. 저는 농구 외에는 다른 스포츠에 소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유능한 가드 선수들이 많은데 어떤 선수랑 가장 호흡이 잘 맞는가요? 모든 선수랑 잘 맞죠. 그래야 볼을 줄 테니까 특정 선수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포스트볼 할 때 파울을 많이 얻어내는 편인데요. 특별한 비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연습을 많이 해서 본인이 깨달아야지. 공짜로 얻으려고 그러네 거의. 형도 먹고 살아야지 이제. 교묘에 피해 가시네요. 슈팅 쏘는데 맨날 포물선도 일정하고 그 슈팅 포물선의 일정한 그 비결이 어떤 건지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고 싶고요. 비결을 알고 싶네요. 그거 가르쳐주면 제가 내년에 벤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차재영 선수는 뭐 워낙 훌륭하니까 다른 부분에 더 재능이 많은 선수니까 슛보다는 다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개인적으로 좋겠어요. 아니 이렇게 교묘하게 계속 피해 가시는데 마지막에 질문한 차재영 선수는 정말 직속 후배잖아요. 예. 내년에 이제 같은 포지션을 두고 서로 경쟁을 하게 됐는데 예. 어떠세요? 굉장히 좋은 선수고요. 뭐 기량면이나 뭐 이런 면이 특히 운동 능력 이런 능력이 아마 여지껏 봐왔던 국내 농구 선수하고는 좀 다르실 겁니다. 아마 자유자재로 저 정도로 덩크슛을 많이 하는 선수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아마 내년에 삼성이 좀 더 화려해지고 좀 더 빠른 농구를 하기 위해서는 차지영 선수가 뭐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했는데 뭐 다행히 저희 팀에 픽이 돼서 아마 내년에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추면 더 지금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쟁자보다는 훌륭한 파트너로서 뛰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시즌에 스스로에게 A+를 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올 시즌에는 어떤가요? 올 시즌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즌이 끝나봐야 뭐 제 개인적으로 제가 저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 시즌도 A+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신인왕 이후에 상복이 별로 없으신데 예. 올 시즌은 어떻게 기대해도 될까요? 뭐 개인적으로 상복은 없는데 우승복이 많은 것 같아요. 올해도 뭐 우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예. 오늘 빡빡한 일정인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감사합니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서장훈에 갔습니다. 2초 남았습니다. 성공입니다. 결정이 났습니다. 대단합니다. 연세 선수입니다. 연세대학교 서장훈의
오른쪽으로 패스했다. 그대로 김현주 슛! 성공! 3득점! 김현주 드리블. 문경은의 슛! 성공! 3득점! 신석 슛! 83대 77. 삼성전자가 연세대학을 물리치고서 자, 가로챘습니다. 허리철 점프슛! 고대 가로채기. 자, 코트로 김병철 슛 성공! 역전이었습니다. 김병철에게. 자, 김병철 패스미스. 김병철 선수. 기택스 감독의 슛! 완전히 기술적인 역시 강동희 선수에게 강한 가로채기. 이훈재 3점슛! 호재의 3점슛 성공! 들어갑니다. 고려대학교. 호재 점프슛 성공! 호재 레이업 성공! 호재 잡았습니다. 호재 그대로 중거리 슛! 3득점! 이 3점포 이때 강동이 잡아서 노마코 허재 선수의 골밑슛 성공! 자, 79대 71로 승리를 거두면서 기아자동차는 결승전에서 삼성전자와 맞붙게 됐습니다. 모비스와 SK 경기 울산 동천체육관입니다. 71대 60 뒤져 있는 SK 공격. SK 클라인허드에게 클라인허드 골 밑에서 슛! 자, 이때 반칙이 나옵니다. 클라인허드 자유투 2개를 얻습니다. 키나영의 반칙. 자유투 1구, 2구도 들어갔습니다. 71대 62. 앞서 있는 모비스 공격. 오늘 1쿼터부터 계속해서 앞서 있는 모비스. 자, 골 밑에서 슛 들어갑니다. 키나영의 득점 73대 62. 11점 차. 11점 늦어 있는 SK 공격. 김태술 골 밑으로 파고듭니다. 자, 속임 동작에 걸려드는 산드린. 자, 산드린이 오반칙입니다. 자, 여기서 반칙. 김태술 자유투 2개 모두 들어갔습니다. 9점 차. 자, 전영수 반대쪽으로 걸렸습니다. 클라인허드가 자, 공격진으로 들어와서 바운드 패스. 김태술. 자, 김태술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클라인허드의 골밑 또노골. 다시 이번에는 로빈슨의 득점입니다. 자, 그래서 73대 66. 추가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고 자, 계속된 SK 공격. 로빈슨. 자, 로빈슨의 슛. 다시 리바운드. 로빈슨의 리바운드의 득점입니다. 로빈슨 4쿼터에서 연속된 득점. 73대 68. 5점 차입니다. SK 로빈슨. 자, 좌중간에서 위치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클라인허드의 골밑 들어갑니다. 73대 70. 석점 차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자, 전영수 정면에서 자, 골밑에 골밑 슛 성공입니다. 신종석의 패스 받은 키나영의 득점. 75대 70. 자, 2분 40초 남았습니다. 로빈슨 골밑에서 슛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잡아낸 로빈슨. 자, 문경은 김태술에게. 자, 김태술 열렸습니다. 그리고 석점 3득점. 깨끗하게 꽂힙니다. 75대 73. 2점 차. 자, 김태술의 왼쪽 코너에서의 석점. 2점 차로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자, 동점 기회 잡은 SK. 자, 로빈슨의 덩크 들어가지 않았고. 자, 클라인허드. 자, 리바운드하는 과정에서 이창수 선수와 점볼이 선언됐습니다. 클라인허드와 이창수의 점볼. 이걸 SK가 볼을 따냅니다. 자, 김태술 뒤쪽에서 우지원의 반칙. 신반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투 2개.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75대 74. 1점 차. 김태술 자유투 2구도 성공. 75대 75 동점. 1분 30초 남았습니다. 자, 결국 동점을 만들어내는 SK. 자, 전영수 모비스의 공격. 자, 모비스 전영수 그대로 라인 크로스입니다. 라인을 밟았습니다. 자, 클라인허드의 좋은 수비. 자, 여기서 비틀거리면서 그대로 라인을 넘어갑니다. 자, 75대 75 동점. 로빈슨. 자, 외곽에 문경은의 석점 시도 짧았습니다. 자, 리바운드 하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루스볼 파울. 이창수의 반칙. 자, 유재학 감독은 항의를 해봅니다만 자유투 2개가 주어집니다. 자, 클라인허드의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76대 75. 1점 차. 자, 클라인허드 자유투 2구도 성공입니다. 77대 75. 2점 차. 자, 이제 모비스의 마지막 공격.
자, 김효범이 해결할 때 김효범 끌고 들어갑니다. 김효범 슛, 그때 클라이너드의 블락샷 그대로 경기 종료됩니다. 77대 75로 SK가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면서 공동 6위로 올라섭니다. 클라인 허드, 로빈슨의 더블로 서울 SK가 4연패를 마감했네요. 마지막까지 정말 가슴 졸이게 만드는 승부였는데요. 이럴 때는 벤치에서 얼마나 속을 탈까요? 네, 김진 유재학 감독 연신 물을 마시는 모습이었는데요. 모비스 입장에서는 39분을 이겨놓고도 막판 1분을 지키지 못해 아쉽게도 5연패 탈출에 실패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바뀔 때는 그 어느 때보다 벤치 역할, 그리고 농구의 기본이 중요한데요. 타임아웃에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팬들에게 요즘 아주 인기가 많으신 삼성 안준호 감독이 함께했습니다. 잡아주란 말이야. 농구는 끈끈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작전 플레이가 진정한 묘미가 아닐까 합니다. 프로농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작전, 서울 삼성 안준호 감독에게 직접 배워보겠습니다. 비바 점프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삼성 썬더스의 안준호 감독입니다. 여러분께서 프로농구 보시는 재미를 더하고 이해를 돕고자 간단한 작전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스크린을 이용해 두 선수가 풀어나가는 투맨 게임을 배워보죠. 잠깐, 스크린은 다른 말로 픽이라고도 하는데요. 수비수를 자기 편 선수가 몸으로 막아 노마크 찬스를 만드는 공격법을 말합니다. 그럼 먼저 스크린을 이용해 슛을 쏘는 방법입니다. 스크린이 걸리면서 순간적으로 수비수가 떨어지죠. 그래서 공격수가 마크맨 없이 편안하게 슛을 던질 수 있습니다. 스크린을 이용해 바로 드라이브인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작을 역으로 이용해서 반대 방향으로 드라이브인을 시도할 수도 있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작전인 픽앤롤입니다. 롤이라 함은 선수가 골대로 강하게 뛰어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때 패스를 연결해 득점을 노리는 방법입니다. 이번엔 우리나라 장신 선수들의 외곽 능력이 좋기 때문에 많이 시도하는 픽앤팝입니다. 팝아웃이란 외곽으로 순간 튀어나가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번엔 포스트업 플레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포스트업은 림을 등지고 서서 하는 플레이를 말합니다. 그 반대말로 림을 바라보고 하는 플레이는 페이스업이라고 합니다. 먼저 포스트업을 이용해 개인이 득점하는 기술들을 살펴볼까요? 페이드어웨이는 골대 반대 방향으로 점프하며 블록슛을 피하는 슛 기술을 말합니다. 스텝 동작으로 상대 수비수를 속이고 득점을 시도하는 동작은 드랍 스텝이라고 합니다. 포스트업 자세에서 림을 바라보는 페이스업 자세로 전환해서 공격을 시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스트업 동작은 이런 개인 기술 외에도 다양한 패스와 작전 구사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속공은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속공의 기본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우선 빅맨들이 리바운드를 잡고 포인트 가드에게 최대한 빨리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포인트 가드는 빠른 드리블로 치고 나가거나 전방으로 패스를 연결해야 합니다. 슈팅가드, 스몰 포워드 등 주 득점 선수들은 각기 넓게 펼쳐져 뛰어가 포인트 가드의 패스를 받아 득점합니다. 그 다음 파워 포워드, 센터 등 빅맨들이 코트 중앙으로 뒤따라와서 패스를 받아 득점을 노리거나 리바운드에 가담합니다.
이런 속공의 기본적인 형태를 바탕으로 다양한 속공 플레이가 완성됩니다. 코칭 스텝이나 선수들이 그 작전에 확신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다면 어느 작전이라도 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알고 보면 더 재밌는 프로농구. 물론 보는 것도 재밌지만 직접 코트에서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비바 점프볼에서 만나는 특별한 재미, 베스트샷. 지난주 베스트샷의 영광은 누가 차지했을지 누리꾼 투표 결과 지금 확인합니다. 전체 45% 지지를 얻은 베스트샷, LG 이현민 선수가 만들어낸 레이업 슛입니다. SK와의 원정 경기에서 찾은 명장면이었죠. 장신 로빈슨을 앞에 두고 놀라운 플로터 슛을 선보이는 이현민 선수. 다시 봐도 멋진 순간입니다. 이현민 선수 축하합니다. 이어지는 이번 주 베스트샷 첫 번째 후보, 삼성 토마스 선수입니다. 이정석의 가로채기에 이은 속공. 토마스에게 연결돼 멋진 덩크슛이 완성되죠. 지난 화요일 LG와의 경기에서 터진 슛인데요. 이정석의 엘리웁 패스에 이은 토마스의 엘리웁 덩크. 완벽한 콤비 플레이의 결과입니다. 베스트샷 첫 번째 후보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후보 만나봅니다. 같은 경기 LG 워너 선수가 만들어낸 그림 같은 덩크슛입니다. 조상현 선수의 명품 패스, 워너의 손에서 완성되는 완벽한 원핸드 덩크. 이번 주 베스트샷 두 번째 후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후보 만나볼까요? 주인공은 모비스 김효범 선수. 시원한 덩크슛을 만들어냅니다. 지난 수요일 KTF와의 원정 경기. 부산까지 응원한 팬들에게 통쾌한 선물이 됐죠. 팬드릭도 막지 못한 위력적인 덩크슛, 토종 덩커의 자존심, 김효범 선수가 세 번째 후보였습니다. 같은 경기에서 찾은 네 번째 후보, KTF 캔드릭 선수입니다. 신기성, 송영진, 캔드릭으로 이어지는 삼각 패스. 좁은 공간을 활용해 신들린 듯한 묘기 패스를 선보였죠. 눈이 뒤에 달린 듯한 송영진의 백패스, 점프슛으로 가볍게 완성하는 캔드릭까지 골밑 수빈진의 손발을 묶는 팀플레이 합작품이네요. 베스트샷 네 번째 후보였고요. 베스트샷 마지막 후보 만나봅니다. 주인공은 전자랜드 정영삼 선수죠. 지난 일요일 KTNG를 상대로 만들어낸 레이업 슛. 정영삼 선수의 장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무섭게 골밑을 파고드는 돌파의 달인. 그에게 부상 공백이란 없어 보이네요. 마지막 후보였습니다. 베스트샷 후보입니다. 1번 토마스, 2번 워너, 3번 김효범, 4번 캔드릭, 5번 정영삼. 여러분은 누굴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최고의 베스트샷은 시청자와 누리꾼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세요. 이번 주에는 특별히 이 프로농구 올스타전 티켓을 10분께 석 장씩 추첨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프로농구 올스타전은 KBS 1TV와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그 자리에 나갈 예정이거든요. 저도 가요. 네. 저는 먼저 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들 모두 가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 주 화제의 경기 미리 만나보시죠. 네, 시즌이 점점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경기가 없습니다. 그중에 수요일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두 팀의 경기가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1위 동부와 6강이 절박한 SK가 맞붙습니다. 토요일에는 전자랜드를 제외한 1위부터 6위까지 팀들의 경기가 동시에 펼쳐질 예정인데요.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중위권 순위 변동에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은 삼성과 KCC의 라이벌전이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져서 4강 직행을 놓고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비바 점프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특집 방송 관계로 한 주 쉬고 2주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여러분 기다려주시고요. 끝으로 이규섭 선수의 특별한 영상 메시지 전하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오늘 밤 비바 점프볼 보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엔 뭐 할까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요. 제가 나온 스타인 비바나 다시 보기로 봐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영삼이의 사인공을 받으실 분을 발표해드려야겠죠?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최고의 방송 후기로 채택되신 분께는 제 사인이 담긴 농구화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방송 후기를 많이 남겨주세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